네, 앞서 보신 것처럼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박사방 개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공범들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공동 운영까지 주장을 했는데 변호사님 일단 이 조주빈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지금 추가 공범들이 있었고 내가 말하자면 지금 범죄단체 조직죄를 검토한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주빈이라는 피의자는 수괴가 아니다. 또 다른 수괴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책임의식을 지금 공범들한테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네. 실제로 조주빈 이에 뭐 이기야, 사막이, 붓다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공범이 있었고 공동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박사방에서 뭐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주빈의 전략은 나뿐만 아니라 본인을 스스로 악마라고 칭하는 나 말고도 다른 악마들이 있고 나도 악마 중에 하나였을 뿐 내가 이렇게 여론의 집중 비난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다른 공범들은 지금 잡지도 못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도 잡아서 같이 책임을 해야 된다. 책임 전가 n분의 1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서 이 조주빈 측의 이 변호인이 얘기를 한 게 조주빈과 이 관리자들 사이에 뭐 상하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당국에서는 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이걸 염두에 둔 걸까요? 그러니까 범죄단체 조직죄가 그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성범죄라든가 음란물 제작자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있으면 이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지만 네. 법률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선 적어도 범죄단체 조직죄의 수개, 혐의는 받지 않아야겠다라는 변호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상하관계라든가 조직체계나 뭐 어떤 누가 지시하고 명령을 따르고 수익을 배분하고 이런 통솔체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판례가 범죄단체 조직죄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례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통솔체계를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범죄 혐의로는 기소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조주빈 씨 전략에 따라서 실제로 관련된 음란물 제작이나 이런 혐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지금 하는 역할은 이게 사실상 굉장히 모래알 같은 점조직이었죠. 어떤 통솔체계, 피라미드 조직 같은 이런 건 네. 없었다라는 변호 전략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은요. 사실 경찰이 이 박사방에 있었던 닉네임 15,000개 확보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주빈은 회원은 한 수천 명 정도다. 그리고 범죄 수익도 많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천 명까지는 경찰에서 신원들을 특정할 수 있고 아이디가 뭐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 그 정도가 큰 것이고 그렇죠. 범행이 더 재질이 나빠지는 것이고 예, 예. 특히 지금 범죄 수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몰수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인데 예. 지금 조지민 측 주장은 1억 원 남짓도 안 된다. 수억 네. 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수십억 대의 범죄 수익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는데 그렇죠. 혹여라도 범인이 범죄 수익을 예를 들면 반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서 배상을 해주는 게 양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만약에 본인이 범죄 수익이 2억 원에 불과한데 내가 2억 모두 다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주고 합의 배상금으로 지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법원 단계에서 굉장히 양형이 유리해집니다. 네. 그래서 현재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축소하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일단 사용한 여기 회원이 적어야지만 그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사람이 15,000명인데 1억 원밖에 수익을 안 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평론가님, 이제 어제 검찰이 처음으로 이 조주빈의 핵심 공범이자 조주빈에게 이 개인정보를 빼돌렸었던 이 사회복무요원 네, 강모 씨를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봤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 신상 정보를 이제 제공했던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연결고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주빈의 공범을 떠나서 사실 이 사회복무요원의 이 사람 자체만으로의 범죄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어쨌든 이 조주빈이 범행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황들을 굉장히 잘 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점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유사 범죄들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경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빼돌려준 공범이면 좀 대질 조사를 해서 서로 좀 심리적으로 뭐 다 얘기를 하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대질 조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다른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대질 조사라는 건 진술이 불일치했을 경우 이제 하는 것인데 예, 예. 지금 다른 방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특히 이제 실제로 살인을 실행할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이제 조금 의견이 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네. 만약에 최종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질 조사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네, 평론가님. 근데 이 사회복무용 강모 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요. 근데 과거에도 이 담임교사의 이제 네, 스토핑을 그렇죠. 할 때도 반성문을 뭐 제출을 해서 형량이 줄었다 이렇게 주변에 자랑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반성문이라는 게 이런 성범죄나 이렇게 아주 사회 흉악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 반성문을 써서 형량의 감점 요소로 받는, 감형 요소로 받는 게 저는 이거 굉장히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자료를 보면 어떤 그 35% 정도가 양형 요소에 고려가 되었다는 그런 이제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형을 위한 일종의 매뉴얼 정도로 이 반성문이 이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아니 사회 범죄를 저지르고 굉장한 폐륜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면은 반성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게 양형 요소에 고려 대상이 되는 게 네. 당연한 것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꾸 이제 법원이 좀 관대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카페가 있다고 그래요. 예. 반성문 이제 공유하는 카페가 있는데 예. 뭐 2만 1,000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은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반성문에 대한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반성문 가지고 양형을 고려한다든가 이런 점들은 좀 제가 보기엔 좀 지양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도 그렇고 그 수많은 N번방을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금 국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반성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뭐 반성문을 제출해도 결국 형량은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중에 이제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쓴 이모군 있잖아요. 16세 미성년자인데 반성문을 제출했고 게다가 미성년이다. 그러면 처벌이 굉장히 좀 약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기준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선처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경각심과 비난이 높아지고 있고 양형 기준을 다시 설립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 어떤 형량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반성문 탄원서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변호사들이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재판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모든 그렇군요.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기 때문에 네. 재판부가 거의 크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일부러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혼인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성 피고인은 일부러 임신을 해서 선처받으려고 별별 꼼수를 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네. 청첩장을 허위로 만들어서 재판부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발 선처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 예. 실제로 이렇게 반성문 여하에 따라서 양형을 감형해주는 것도 안 되겠지만 예. 실제로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감형을 해주면서 이렇게 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고려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반성문에 쓴 내용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재판부가 조사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정에 뭐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 굉장히 불우했다, 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네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예. 뭐 양형 조사라는 것을 거치긴 하지만 그래서 범죄인들에 대한 선처를 해줄 때는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반성문도 그대로 뺏기기 해서 실제로 대필해주는 업체까지 있다고 하니까 네. 판사님들께서는 아무리 반성문을 잘 써서 신금을 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정한 것인지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조주빈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이 성착취 동영상이 돈을 주고받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네. 많은 온라인상에서 재유포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되고 네. 국민들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사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해서 실시간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고소하고 인지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네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디를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겠다는 게 이번에 경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해서 검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가해까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마련돼야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